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C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3평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과목이 문학이었죠. 근데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처럼 뻔하게 그냥 문학이 어려웠어 라는 얘기보다는 문학이 왜 어려웠는지, 출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문학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문학 도대체 왜 어려웠을까? 제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판단이 어려운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판단이 어렵다는 의미가 굉장히 낯설고 도대체 판단이 어렵다는 게 뭐지라고 느낄 텐데,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의 부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 시각 같은 경우에 뭐 그림 문제가 나왔었죠. 이걸 보고 이런 게 무슨 문제로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은 틀로 나왔던 문제고, 이제 학생들이 어렵고 낯설게 느낀 문제가 사실 기출에 다 원본이 있었어요. 그 원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의 부재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찍어놨지만 감상 위주로 문학을 푸는 거, 아마 이번 현대시 28번, 29번에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시 내용 어렵게 나오거나 낯설게 나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원의 판단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교육청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좀 합니다.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수능에는 사실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이미 선제서의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평가원이 그걸 거쳐서 냅니다.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새로운 게 뭐가 있었어 하겠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보였고 미래형의 문제들이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판단이 어려운 문제를 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가 항상 둘로 나뉘죠. 가장 적절한 선지와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선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보면 가장 적절한 선지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선지 5개 중에 4개가 적절치 않은 거고 1개가 적절한 선지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적절치 않은 선지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지문에 없는 내용을 내거나 지문과 반대되는 내용을 내거나,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절한 것을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우리 뇌속은 이렇게 생각해요. 1번부터 이 내용이 지문에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요. 그러니까 적절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지문으로 찾으러 가서 이게 있다라고 가정했는데 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푸니까 가장 적절한 거를 낸 다음에 적절치 않은 선지를 대부분 없는 내용으로 내버리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 내가 이거 지문으로 찾으러 갔는데 없는 내용이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경우에 이런 식으로까지 반응이 되죠. 1번 선지의 이 단어가 지문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나?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없는 건가? 왜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끼워 맞춰야겠죠. 없는 내용이니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판단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선지는, 지문은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왜냐면 내가 보는 대부분의 선지는 없는 내용일 테니까. 그게 아니라 선지를 훑어보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주제성과 가장 밀접한 선지 하나가 정답이겠죠. 그럼 저라면 그 선지 하나만 보고 지문을 찾아가서 그거 풀 것 같아요. 함정에 다 빠지지 않고.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평 문제로. 만약에 적절치 않은 선지라고 하면은 적절한 선지가 4개고 적절치 않은 선지가 하나죠. 근데 지문에서 적절한 선지라는 건 뭐예요? 적절한 내용, 실제로 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문에서 있는 모든 표현과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주제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딱 하나의 주제성. 그렇다면 선지를 딱 보고 나서 얘는 글의 주제성과 밀접하니까 내가 지문으로 이 부분을 찾으러 가서 확인하러 갔을 때 틀릴 확률도 있지만, 적절치 않을 확률도 있지만 적절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선지를 먼저 봐야겠다라는 효율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지 원리가 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3평에서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가나다 지문의 보기였어요. 이 보기에서는 장소에 대한 체험이고 가나다에 대해서 각각 다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성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얘에 딸린 문제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주제가 뭐였죠? 나에 대한 주제? 나에 대한 주제가 고전시가였는데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과 주변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이죠. 자연에서의 안빈낙도하는 삶. 이게 고전시가 나의 주제였습니다. 나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내가 1번부터 선지를 봤을 때 대부분이 없는 내용일 거예요. 지문을 찾으러 가는 거 굉장히 시간 아깝겠죠. 그러면 1번 보고 이 글의 주제가 오래된 것보다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자라는 글이에요. 그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매 순간 내리자. 이게 글의 주제예요. 1번, 2번 이걸 확실히 못 지우더라도 애매하다라고 느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3번 보세요. 자연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기는 이렇게 나왔죠. 글의 주제성과 딱 들어맞죠. 그럼 1번, 2번보다 3번이 적절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1번, 2번 지문에 가서 없는 내용 찾을 바에는 저라면 선지 딱 건너뛴 다음에 3번 보고 바로 답을 찍을 거예요. 이게 이 지문만 되냐? 지금까지 나왔던 평가 모든 지문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보고 확인하고 있으면 이제 손해인 거예요. 3번 바로 찍었냐 못 찍었냐가 24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25번 또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다의 주제가 뭐였죠? 다의 주제가 동해의 매력을 정하며 흔치를 드러내는 것이 다의 주제였어요.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죠. 1번부터 딱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이 없는 내용일 거예요. 1번 딱 보고 이 글이 동해가 정말 현장감이 넘치더라. 이게 핀트인가요? 이제 디테일한 내용에선 맞겠지만 그러면서 1번부터 의성어 보면서 야 이게 의성어가 있냐? 찾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2번 딱 보자마자 공간에 대한 애정? 이게 글의 주제였잖아. 그러면 내가 이것만 찾으러 가면 되겠다 라고 해서 답을 바로 2번으로 찍었어야죠. 3번 이게 회의감에 대한 글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다는 글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방법은 이런 거야. 이게 글의 주제예요? 3, 4, 5번 이거 말줄임표 찾고 있고 뭐 독특한 조리법 있나 찾고 있고 하면은 25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 1, 3, 4, 5가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으러 가니까 못 찾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있었다면 25번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29번.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제 현대시로 넘어왔죠. 현대시로 넘어왔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글을 읽어봤을 때 1번부터 이제 막 가가지고 이게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건지 뭔지 이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 글을 읽어봤겠지만 이 C 부분에서 나오죠. 5월 하면서 초록초록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글은 이제 보기에서 나왔던 이제 고요와 관련해서 5월 봄날에 있었던 풍경을 비유한 게 글의 주제예요. 그러면 1번 보고 이 글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게 주제인가? 설령 이게 명확하게 주제가 뭔지 몰라도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지문으로 가서 확인하지 마세요. 어차피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2번 봤더니 초록? 장미의 색? 근데 C에 5월이란 말도 있었네. 근데 대부분 이제 기출에서 기출 많이 푸는 친구들 알 텐데 식물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라든지 뭐 장미 꽃의 색이 뭐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출에서 계절감을 부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가 5월의 풍경이니까 저라면 1번 건너뛰고 2번 먼저 확인할 것 같아요. 지문으로 가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 2번이죠. 3, 4, 5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못했다면 이제 일관적인 판단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해시가 너무 어렵죠? 시 보고 새암이 무슨 말이지? 수국송이 무슨 말이지? 뭐 붉은 진도 이게 무슨 말이지? 내용 위주, 감상 위주로 가면 1, 3, 4, 5번도 못 지워요. 그래서 29번 많이 틀렸죠. 뒷부분에서 이 내용에 관한 선지들을 어떤 식으로 일관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문제 전체 세트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지문이었던 문학 첫 번째 지문인 현대소설이죠. 보기 문제는 한 99%가 적절치 않은 걸로 냅니다. 그럼 나머지 세 문제인데 그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가장 적절한 걸로 배치를 했어요. 근데 적절치 않은 걸로 하면 얘들이 쉬워요. 내용이 쉬우면. 왜냐면 1번부터 내가 지문을 확인하러 가는데 지문에 있는 내용이네? 그럼 신나게 1번부터 지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답을 찍게 되는 과정인데 19번
18번 같은 경우에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으니까 1번부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약간 선지 어렵게 나오면 세모, 2번 세모, 3번 세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 세트가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봄으로써 시간을 좀 더 많이 소비하고 어렵게끔 만든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문제 제외하고 26번, 24번, 25번이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죠. 이 그림 문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거 다음에 얘기할 건데, 얘는 가장 적절한 것보다 적절치 않은 걸로 내는 게 더 판단이 어려웠어요. 이거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 세트가 세 문제는 가장 적절한 거, 그리고 23번은 문제 특성에 따라 적절치 않게 내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의 과정이 좀 어렵게 됐어요. 제가 이런 의미에서 판단 과정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한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8번 같은 경우에 내용에 대한 보기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얘 같은 보기가 없는 내용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도 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가장 적절한 걸로 내버리면 적절치 않은 선지 4개를 창작을 해야 되거든요. 적절한 선지는 그냥 지문에 있는 거 내용 뽑아오면 되는데 적절치 않은 선지 이제 창작을 해야 돼요. 근데 보기에서 명확한 기준을 안 정해놨으니까 시를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적절치 않은 만들어진 선지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제기의 영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장 적절한 선지로 못 냅니다. 평가원에서는 거의 적절치 않은 선지로 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없는 내용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9번에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으니 시간이 2배로 많이 걸리겠죠, 얘네들에서. 자, 마지막 고전도 똑같습니다. 두 문제가 가장 적절한 걸로 배치가 됐고, 내용 문제에서 적절치 않은 거 하나 내면서 난이도를 조금 지문에서 어렵게 가져간 느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의 부제입니다.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의 부제. 이제 23번 가지고 애들이 말이 많던데 이 문제 예고가 돼 있었어요. 정확히 제가 3주 전에 찍었던 제 수강생들에게 찍었던 강의에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고전시간 강의에서 지문이 이렇게 길면 너라면 어떤 문제를 내겠냐, 어떻게 내야 어렵게 내겠냐. 당연히 이렇게 기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긴 내용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여행에 대한 시거든요. 그럼 장소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장소별로 뭘 봤다, 뭘 느꼈다 되게 많기 때문에 야, 너라면 이거 뭐 내겠냐, 내용일치, 비문학처럼 내용일치 물어보지 않겠어? 라고 제가 정확히 3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 보기 3주 전에 고전 시간에서. 그래서 제가 38번 같은 문제를 보여줬죠. 지금 봐라, 이거 봐라. 지금 장소 이렇게 나열하면서 장소에서 뭐 있는지 그냥 일치 문제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내면 얘들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 얘들 대부분 글 쭉 다 읽은 다음에 38번 쭉 풀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풀지 말고 중략을 기준으로 일단 끊고 장소 먼저 체크한 다음에 이거 문제들을 풀어라.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장소 여기다 표시를 해줬는데 장소 없지 않을까?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고가 돼 있었죠. 이거 선지 한번 구성 봐보세요. 이 그림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냥 기함, 계속, 동해, 총속정, 장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스탠스는 중략을 기준으로 끊어가지고 먼저 기함, 계속하고 B 물어보잖아요. 어차피 선지가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해 체크해놓고 그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문제 풀이를 제대로 가져갔다면 23번밖에 문제가 안 남거든요. 이 전체 세트에서. 그럼 저라면 가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선지가 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중략 이후에 3번 선지 먼저 읽고 3번 선지 내용 있는 걸 찾아가지고 지문에 나오면 바로 3번 선지 체크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가지문은 사실 제대로 풀었으면 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이 새로운 내용처럼 보이는 게 나왔어도 제대로 기출 분석했으면 대비책이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요것도 꽤나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더라고요. 26번. 이 친구도 그 기출에 이미 있었어요. 대비책을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게 있었죠. 이 문장 한 문장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 건데, 사실 이런 문제를 저는 장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이 장치로서 작용해서 이 글의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이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얘를 보고 이 문장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판단이 좀 힘들어요. 실제로 45번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 문장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어차피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게다가 얘는 장치잖아요. 소설 속의 장치는 모두 다 글의 주제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대해 가장 적절한 거니까 글의 주제성과 연관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선지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글의 주제가 자서전의 가치에 대해서 대립하는 거였으니까 1번이겠구나 하고 바로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장 그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2, 3, 4, 5번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서 라디오도 고칩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팔기 위해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오답률이 높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발문도 똑같죠. 발문도 가장 적절한 거 똑같은데 이 장치 문제를 기억과 니은 이 문장 하나 자체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선지를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치 문제잖아요. 주제성과 연관을 시켜야죠. 이 주제가 뭐였어요? 아까 보기에 나와 있었잖아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소라는 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선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막 이걸 2번 보고 이게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네. 뭐 서원하지 보면서 이제 이게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가? 뭐 여기 배랑 물가 나와 있으니까 파도를 피해 움직이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장치 문제 주제밖에 안 물어보니까 이런 기출 분석에서의 대비책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